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, 자동차, 그 모든 기술 뒤에 사실은 세계의 패권을 건 거대한 전쟁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.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하고 저 하늘을 나는 최첨단 전투기.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? 그런데 이 둘을 연결하는 아주 결정적인 고리가 있습니다. 대체 뭘까요? 정답은 바로 히토류라고 불리는 17개의 특별한 원소입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,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. 주기율표가 중국 국기 위에 떡하니 그려져 있잖아요.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. 아니, 그럼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거의 모든 걸 장악하게 됐을까요?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거든요. 정말 수십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, 일종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. 자, 먼저 히토류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이게 이름처럼 그렇게 희귀한 물질은 아니에요. 사실 지구상에 꽤 널리 퍼져 있거든요. 진짜 어려운 건 이걸 흙에서 캐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순수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, 그러니까 재련하고 가공하는 과정이에요. 이게 엄청나게 까다롭고 또 환경오염도 심각하죠. 이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. 1992년에 덩사오핑이 이런 말을 했죠.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. 와,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?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석유처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보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그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볼까요? 딱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. 첫 번째, 원래 이 시장의 최강자는 미국이었는데 환경 문제나 인건비 때문에 이걸 포기해버립니다. 바로 이때 두 번째 단계로 중국이 기회를 잡죠. 미국의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를 그냥 통째로 사버려요. 기술을 확보한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제 중국은 값싼 노동력이랑 좀 느슨한 환경 규제를 무기 삼아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 세계 재련 시장을 그냥 싹쓸이해버린 겁니다.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. 이렇게 손에 넣은 독점적 지위는 뭐 그냥 돈 버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에요. 아주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됐습니다. 중국이 이 히토류 카드를 어떻게 휘둘렀는지 한번 보시죠. 이 타임라인을 보면 패턴이 딱 보입니다. 2010년에 일본하고 영토 문제로 살짝 부딪히니까 바로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렸어요. 일본이 바로 꼬리를 내렸죠. 미국하고 무역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관세 폭탄에 맞서서 우리도 히토류 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요. 그리고 바로 지금 대만 문제로 또 일본하고 신경전이 벌어지니까 핵심 히토류 1개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. 뭔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어김없이 이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. 일종의 필살기처럼요. 이게 뭐랑 똑같냐면 바로 19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랑 판박이에요. 그때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전 세계 경제를 그냥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. 지금 중국이 히토류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원이 곧 권력이다라는 공식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. 중국의 이런 독주에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. 전 세계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.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일본과 미국의 전략이 좀 다른데 재밌습니다. 일본은 일단 존버 전략이에요. 공급처를 여러 나라로 늘리고 동시에 혹시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미리 사서 쌓아두는 거죠. 소문에는 거의 20년치를 쌓아놨다고 해요. 반면에 미국은 좀 더 공격적입니다. 이참에 아예 판을 새로 짜자 하면서 우크라이나나 그린랜드 같은 새로운 땅에서 직접 자원을 캐려고 하고 있어요. 중국에 의존하는 고리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었을까요? 네, 있었습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2010년에 일본이 중국에 90%나 의존했거든요. 거의 모든 걸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뜻이죠. 그런데 지금은 60%대로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. 물론 아직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무대가 바뀐 거예요. 예전에는 중국 땅 안에서 어떻게든 구해오려고 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로 무대가 넓어진 거죠. 이 이미지처럼 미국과 중국이 그린랜드 같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을 두고 보이지 않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이 기나긴 자원 전쟁, 앞으로의 승부처는 어디가 될까요? 모든 히토류가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. 진짜 중요한 알짜배기는 따로 있습니다.
바로 중히토류입니다.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. 왜냐하면 이건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장시성이라는 한 지역에서만 나요. 생산지가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거죠. 게다가 가공은 훨씬 더 어렵고 환경오염도 더 심해요. 근데 문제는 드론이나 전기차 같은 최첨단 기술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걸 대체할 만한 곳으로 유일하게 거론되는 곳이 바로 그린란드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싸움은 이 중히토류를 누가 갖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.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를 들어볼게요. 만약에 일반 히토류가 요리의 평범한 재료,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라면요. 이 중히토류는 그 식당의 맛을 결정하는 셰프의 비밀 소스 같은 거예요. 이 소스는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없어요. 이 소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음식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죠. 지금 중국이 바로 그 비밀 소스를 독점하고 있는 셰프인 셈입니다. 자,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필사적으로 새로운 원료 공급처를 찾고 있어요. 하지만 그걸 캐내도 결국 그걸 쓸모있게 가공하는 기술은 아직도 중국이 꽉 쥐고 있죠. 이건 결국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, 일종의 치킨 게임이 된 겁니다. 과연 이 숨막히는 전략적 인내의 전쟁에서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게 될까요? 미래 기술 패권의 향방이 바로 그 순간에 결정될 겁니다. 빛나는 순간들 마이쇼에서 함께하세요.